당신 지금 한 말 다시 해보세요. 방금 분명히 최 선생이 현우라고 그랬잖아요. 장윤자의 입방정 때문에 지금까지 한진태와 진나영이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나고 만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우리 씨의 정체가 현우였다고? 장윤자의 손은 마구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현우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장악한 후 장윤자는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큰 비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듯했고 목구멍은 타는 듯한 갈증으로 메말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장윤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윤자는 한동안 바닥을 응시하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진나영이 결혼한 한현성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것이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이건 절대 들켜선 안 돼. 장윤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자는 그동안의 자신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에는 서투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비밀조차도 견디지 못해 입을 열어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이번 일은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장윤자는 미친 듯이 생각을 굴리며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해. 누구에게도. 장윤자는 결심을 굳혔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어렵고 불안정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순간순간 불안에 휩싸여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윤자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씨가 현우라는 걸 알게 되면 수지에게도 큰 충격이겠지. 하지만 진나영이 위험해지겠지. 결혼도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장윤자는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윤자는 잊고 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껏 미뤄두고 있었던 일. 사돈댁이 가장 큰 문제잖아. 장윤자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 있는 사람, 우리의 정체가 밝혀지면 가장 먼저 진실을 알게 될 사람은 바로 김마리였습니다. 이 사장님에게 들키면 다 끝이야. 장윤자는 김마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장윤자는 스스로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진나영만 조심하면 돼. 내가 지켜야 해. 이 모든 걸. 장윤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장윤자는 결코 이 비밀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는 곧 파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장윤자는 수지를 찾아갔습니다. 수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긴장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장윤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장윤자는 애써 친근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장윤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찾아오신 거죠? 장윤자는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나영이와 내가 너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장윤자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을 스스로 믿을 수 없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윤자에게는 필사적인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장윤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는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나도 이제 나영이랑 반성 많이 했어. 이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장윤자는 애써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두려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장윤자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장윤자의 말이 끝난 후에도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장윤자는 속으로 초조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수지의 마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수지야, 우리 서로 오해도 많이 했고 나영이랑 나도 참 많이 후회해. 이제는 진심으로 너와 잘 지내고 싶어. 이건 진심이야. 장윤자는 더 다가서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을 다 잊으라고요? 알아, 정말 알아.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나도 그동안 참 많이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장윤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수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요? 장윤자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앞으로 너와 우리의 사이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야. 장윤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너와 우리 씨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장윤자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이요? 그건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네요. 수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 말한 거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더 축하해주고 싶어서. 장윤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수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동안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장윤자는 수지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알아, 정말 알아.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해. 이제부터는 정말 너를 위해서라도 나영이랑 나, 우리가 다 잘 지내고 싶어. 장윤자는 마치 진심인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지는 장윤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혼란스럽네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지는 말을 끝내며 장윤자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장윤자는 그런 수지의 반응에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래, 시간은 얼마든지 줄게. 그냥 앞으로는 정말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자. 그게 다야. 장윤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도 노력해볼게요. 수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장윤자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장윤자는 수지의 대답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게. 우리 꼭 잘 지내보자. 장윤자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장윤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체가 들통나서 채우리가 회장이 되나면 수지가 회장 사모님이 되는 거잖아. 그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수지의 마음을 돌려놔야 해. 장윤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뭐? 수지가 우리 씨 친부모를 찾아주러 떠났다고? 수지가 강화도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장윤자의 마음은 급격히 조여드는 듯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강화도라니 수지의 그 예리한 성격에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을 리가 없었습니다. 수지가 무엇을 찾으려 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장윤자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정이 살았던 곳을 알아보러 간 걸까? 장윤자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지가 우리와 현우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지가 우리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 불안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장윤자는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장윤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화도로 직접 가서 수지의 행동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장윤자를 압박했습니다. 장윤자는 강화도로 향하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급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수지가 무슨 단서를 잡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모든 게 끝장이야. 장윤자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차를 몰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수지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진실을 밝혀낼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했을 때 장윤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일기 전에 고요한 바람처럼 장윤자의 주변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화도의 한적한 마을을 둘러보면서도 장윤자는 수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수지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장윤자를 괴롭혔습니다. 장윤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지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혹시 이 젊은 여자 지나가지 않았나요? 장윤자는 조심스럽게 한 가게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낯선 젊은 여자가 여기서 길을 물었는데 그 사람인가? 장윤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갔을 거예요. 정순정이 살았던 집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래된 집이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장윤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초조함이 한데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수지가 그 집에서 뭘 발견하게 될까? 제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면. 장윤자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정순정이 살았던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장윤자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지만 막상 그 집에 다가가려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수지가 이미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윤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장윤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수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지야, 혹시 여기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윤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장윤자는 수지가 이미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장윤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수지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가 이미 떠났거나 이곳에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윤자는 수지가 무엇을 알게 될까봐,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날까봐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장윤자는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수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강화도의 차가운 바람이 장윤자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장윤자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어딜 간 거야? 장윤자는 강화도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전혀 놓이지 않았습니다. 수지의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가 뭘 알아버리면 장윤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결국 진나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나영이라면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윤자는 진나영의 집 앞에 도착해 초조한 마음을 다독이며 벨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진나영이 장윤자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의 표정은 장윤자를 본 순간부터 짜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찾아와요? 진나영은 한숨을 내쉬며 이미 몇 번이나 이어진 장윤자의 불안한 행동에 지쳐 있었습니다. 장윤자는 진나영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나영아, 큰일이야. 수지가 강화도로 갔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그게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진나영은 장윤자의 말을 끊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진정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냥 내버려둬요. 뭐든 알아서 하게 두라고요. 진나영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윤자가 괜히 호들갑을 떨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영아, 수지가 무슨 단서를 잡으면 어쩌냐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가 밝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는 없어. 장윤자는 마치 매달리듯 진나영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그런 장윤자의 말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엄마, 이래서 내가 엄마랑 말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겁을 먹고 난리인 거예요? 진나영은 억지로 참아왔던 짜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괜히 이런 거 다 캐고 다니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진 거라고요. 그냥 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고요. 진나영은 단호하게 말하며 장윤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윤자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영아, 그냥 가만히 두면 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수지가 뭔가 알아내기 전에 말이야. 장윤자는 여전히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장윤자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진정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괜히 엄마가 나서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지 말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라고요. 정말이지, 엄마가 자꾸 이렇게 호들갑 떠니까 내가 더 불안해지잖아요. 진나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짜증을 표출했습니다. 장윤자는 진나영의 냉정한 태도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난 그냥 우리 씨가 현우라는 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수지가 뭔가 알아내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 장윤자는 절박하게 말했지만 진나영은 그런 장윤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나서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라고요. 진나영은 장윤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윤자는 진나영의 말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 나영아, 내가 알아서 해. 난 그저 내가 다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장윤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진나영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장윤자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진나영의 말처럼 자신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윤자는 조심스럽게 진나영의 집을 떠나며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나영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장윤자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이 비밀이 장윤자를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 거야? 강화도에서 돌아온 후에도 수지는 여전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순정이 살던 곳에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실마리 없이 헛되이 시간을 보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찾고 그의 과거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수지는 우리의 꿈에 대한 비밀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25년 전 해들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그게 열쇠일지도 몰라.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의 문턱을 넘는 순간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수지는 기록 보관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쌓인 그곳에서 수지는 25년 전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개의 서류를 넘기면서도 중요한 단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지도 몰라.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수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지가 고개를 들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찾고 있나요? 간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지에게 물었습니다. 아, 네, 25년 전 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수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수지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전이라면, 그때 있었던 큰 사고를 말하는 건가요? 간호사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고라니요?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간호사는 숨을 깊이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 아이가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진 일이었죠. 그 아이는 현우라고 불렸어요. 이사장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수지는 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사라진 아이, 그게 오빠였을까? 수지는 마음속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수지는 간호사에게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당시 병원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현우가 갑자기 사라진 뒤로 모든 직원들이 동원되어 병원 구석구석을 뒤졌죠. 병원 바깥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무도 그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도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죠. 간호사의 말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꾸고 있다는 그 꿈이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씨의 꿈속에서 반복되는 그 장면들. 비가 쏟아지던 날, 불안한 느낌,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어린 자신이 모두 그날의 사건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 찾지 못했나요? 수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병원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이사장님도 엄청 힘들어했고 병원 측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그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수지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오빠가 그 현우였을까? 그리고 그 꿈은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는 걸까? 수지는 우리 씨의 과거와 이 사건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당시의 기록이 더 남아있나요?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이나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기록들도 정리가 잘 안 된 채로 보관되었거나 사라진 것 같아요. 수지는 비록 구체적인 기록을 얻지는 못했지만 간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씨의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깊이 연결된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오빠, 나 정말 중요한 얘기 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수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순간 긴장한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뭔데, 수지야? 왜 그렇게 심각해?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다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혹시 오빠가 현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우리는 수지의 말을 듣고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현우가 아니라고 했잖아. 수지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계속 꾸던 그 꿈 말이야.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쩌면 오빠가 어렸을 때 겪은 기억일지도 몰라. 내가 강화도에서 병원에서 오래 일했던 간호사님을 만났는데 25년 전에 병원에서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일이 있었대. 그 아이가 현우였어. 그리고 그 사건이 오빠가 꾸던 꿈이랑 놀랍도록 일치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자 검사가 불일치가 나왔는데도 내가 그 현우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믿기 힘들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응, 오빠.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어쩌면 오빠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꿈속에서 반복해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걸 수도 있고. 수지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보다는 검사 결과가 더 확실한 거잖아. 이미 불일치가 나왔어. 내가 현우일 리가 없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내면 이사장님에게 괜한 희망만 줄 뿐이야. 그런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아, 수지야. 수지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알아, 오빠. 이사장님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오빠가 정말 현우라면 이사장님은 진짜 아들을 찾게 되는 거잖아. 그건 오빠에게도 이사장님에게도 중요한 일일 수 있어. 우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지야, 난 정말 또다시 이사장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결과가 불일치로 나오고 나서 이사장님이 정말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 이사장님은 이미 한 번 큰 상처를 입었어. 이제 와서 다시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수지는 그런 우리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고통과 갈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수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난 단순히 궁금해서 이걸 알아보자는 게 아니야. 이건 오빠와 이사장님 두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하지만 오빠가 원하지 않으면 나도 더는 강요하지 않을게. 우리는 수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조금 더 시간을 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 오빠. 천천히 생각해봐. 난 언제나 오빠 편이야.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진실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우리와 나눈 대화 이후에도 마음속에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김마리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마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지는 김마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려던 순간 집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장윤자와 진나영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대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윤자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말했잖아. 수지가 강화도로 간 게 너무 신경 쓰여. 걔가 우리 씨가 현우라는 걸 눈치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진나영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만 좀 해요. 우리 이미 우리 오빠랑 김마리 이사장님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 나왔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괜히 엄마가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니까. 장윤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그래. 수지가 괜히 캐내려고 들면 어떡해. 우리의 정체가 밝혀지면 나영이 내 자리도 위태로워질 거라고. 수지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현우라고. 수지는 그동안 가슴속에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꿈이, 그 기억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 대화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자니까. 괜히 들키면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진다고. 그냥 김마리 이사장님이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야 해. 장윤자는 한숨을 쉬며 다시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아, 우리가 현우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한진태도 그걸 감추려고 했는데 결국 수지가 알아내면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어. 수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찾아 헤매던 진실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꿈속에 나타났던 장면들이 모두 현실과 연결된 기억이었다는 사실을 수지는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뒤돌아 나와 김마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김마리에게 전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수지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지는 장윤자와 진나영의 대화를 들은 후 우리와 김마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비밀리에 우리와 김마리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나영과 장윤자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이 일을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검사 의뢰와 결과 수령 모두 조용히 이루어졌고 수지는 그 과정에서 내내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져야 해. 수지는 간절히 바라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마침내 검사 결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수지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와 김마리는 분명한 친자관계였습니다. 진나영과 한진태의 수작으로 인해 불일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수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우리와 김마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 앉은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빠와 이사장님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냈어요. 김마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검사 결과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세요. 오빠와 이사장님은 친자관계예요. 이건 진짜 검사 결과예요. 그동안 진나영과 한진태가 수작을 부려서 불일치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결과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김마리도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김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현우야. 김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감동과 충격에 휩싸인 채 김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엄마.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마리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뒤늦게라도 만회하고자 하는 듯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 드디어 찾았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